안녕하세요. 덕방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세로 계약해서 들어가실 때 이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실제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이사 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갑작스레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세입자 가족분들이 울면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봤는데요.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상황이셨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세 계약하고 잔금날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삿짐 배치부터 인터넷 설치나 관리사무소 가서 차량 등록도 하고 입주자 카드도 작성하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삿날에 정신이 없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런 게 아니고요. 전셋집 잔금을 치르자마자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이 집이 경매에 나온 사례인데요. 4월 달에 약 3억 원 정도 시세인 아파트를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2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5월 16일 날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오후에 이사를 하는데 정신없이 이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전입신고를 못 하셨는데 다음 날부터는 이제 주말이라서 주민센터도 문을 닫아서 이제 주말 동안에 정리도 하시고 푹 쉬시다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시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몇 달 동안 잘 살고 계셨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 거주를 하면 대항요건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딱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얘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후순위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잔금날에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이렇게 월요일날 하시고 몇 달 동안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통지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2억을 설정했어요. 같은 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권은 당일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하고 점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길 0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됐는데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법률로 정해놓은 이유는 똑똑하신 분들이 정해놓은 거라서 우리는 이걸 알고 참 웃긴 법률을 따라가야 손해를 안 볼 텐데요. 전부터 많은 법조인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전입신고하면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끔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할 때 착하고 인상 좋던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전입신고한 같은 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당일날 즉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이길 0시에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1순위는 5월 19일 날 근저당권 2억, 2순위는 이제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5월 20일이 된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만약에 5월 20날 다른 은행에서 또 근저당권 1억을 집주인이 설정했다면 이 임차인과 같은 5월 20날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5월 20날 0시부터이고
이 근저당권 1억은 5월 20일 등기소 업무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는 이렇게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임차인을 2순위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매에 진행돼서 배당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을 해보면 어디 아파트 시세가 약 3억 원이었는데 이 낙찰이 2억 5천에 됐다면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순위대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도 못 받고 이 약간의 경매 비용 등을 그냥 제외하고 보면 낙찰 금액 2억 5천에서 1순위인 5월 19일 날 근저당권 2억으로 설정된 은행이 이 2억을 다 받아가게 되고, 이 2억 5천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이 2순위인 임차인이 받아가고, 이 3순위 근저당권은 땡전 한 푼 못 받아가요. 이 임차인이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 1억 5천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서 낙찰자한테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강제 집행을 당해서 쫓겨나거나 낙찰자한테 이제 약간의 이사비 정도를 받고 집을 비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잔금날인 이 금요일날 받았다면 이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니까 이 토요일 0시부터 발생해서 이 임차인이 1순위가 돼서 이 보증금 2억을 다 받거나 혹시 못 받은 금액은 이 대항력을 주장해서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전부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 됐어요. 그리고 혹시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잔금날인 금요일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 보증금을 날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을 내가 계약했던 전에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맞아요. 개인 간 채권으로 청구를 하면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집이 경매에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임차인 보증금을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내 권리를 잘 챙겨서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잔금날에 이 잔금 치르기 직전에 이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 보시고, 기타 권리가 신청 들어온 게 만약에 없다면 이 잔금 입금하시고 무조건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은 다음날 0시니까 혹시 내가 전입신고한 날 오후 늦게 근저당권 같은 게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이 잔금 다음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근저당권이 전입신고 당일날 같이 들어왔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조치를 일찍 취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등기부등본 꼭 아침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정상 이 전입신고가 불가할 때는 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야 돼요. 이 계약하실 때 잔금날에 잔금 줄 때 동시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이 특약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특약에 안 넣고 잔금 다 치르고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분들이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꼭 이 특약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약도 하나 더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임대인은 이 잔금 2일까지 등기부상 권리를 이제 계약 당시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이 왜 2일까지라고 하냐면 이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니까 그래요. 이렇게 특약에라도 넣어주시면 다음날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든지 해서 얼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으로 임대인에게 약간의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이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꼭 숙지하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